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관심을 안 두었던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MBK 영풍연합하고 고려아연하고의 지분 싸움이 있는 건 아시죠? 뭐 그거 연역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원래 이제 영풍과 고려아연은 같은 창업자, 예를 들어서 장씨하고 최씨, 그래서 협력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이제 나눠서 한 분은 고려아연, 한 분은 영풍을 경영을 하고 계셨는데, 영풍 측에서 조금 고려아연이 잘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생이 잘 나가면 배가 아프죠. 그래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욕심이 난 모양이 MBK라는 소위 사모펀드를 끌어들여 갖고 역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무엇이냐? 사실은 그 광업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재련 광업에서 영풍이 출발해 갖고 그 재련의 아연 재련 회사로 이제 이쪽으로 독립한 회사가 고려아연입니다. 근데 아연만 재련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4대 희귀 강물을 아주 100% 순도 높게 재련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티모니, 인디움, 텔레리움, 비스무트, 제가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지금 아까 보고 했는데, 그 4개 광물은 군사시설, 그 다음에 전기, 전자, 반도체의 필수적인 광물. 말하자면 중국 애들이 그동안 자식들아 히토류 갖고 지랄 발광을 떨었죠. 마침 히토류 같은 그 광물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기술력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의 기술력이 얼마나 되냐면 세계 탑이에요. 또 그러니까 세계 탑인데 중공이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광물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 그 단가가 한 10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고려아연보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탐내겠어요? 중국 공산당 자식들아! 왜 중국이 탐내냐면, 중국이 그 4대 광물을, 그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4대 광물을 미국에 수출 금지령을 내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그런 4대 희귀 광물을 미국에 수출 금지령을 내렸으니까, 만약에 중국 놈들이 고려아연을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굿 보고 떡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한 가지 앙탈 부릴 소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참 첨단적인 주요 핵심 주력 기업이 없어지는 거게 됩니다. 그리고 왜 딱 고려아연하고 중국하고 뭐한 관계야?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MBK 파트너스는 원래 이제 미국에서 출발했고요. 이제 4대 소위 핵심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서 쉽게 말해서 헤지펀드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기업의 소수자가, 일반 우리가 뮤추얼 펀드 하면 불특정 다수가 출자하는 건데 비해서 이건 소수자가 출자를 해갖고 기업 사냥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행동주의 펀드의 일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서부터 소위 미국계 헤지펀드, 미국계 글로벌리스트의 압력에 못 이겨서 소위 M&A 활성화,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좀 이 공격형 펀드의 그 지분, 말하자면 의사결정권을, 지분 점유율을 10%까지 뺏기는 안 줬는데 그걸 허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해서 이제 10% 넘게 말하자면 M&A를 가능하게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놈들이 영풍이 이제 이게 딸리니까요, MBK를 파트너로 대동해서 고려아연을 이제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MBK는 그 전에 또 잘못을 저질러면, 여러분들 홈플러스 아시죠? 신문에 다 알아요. 홈플러스가 사실은 비교적 경영을 잘했죠. 옛날 이마트 비슷한 저기에서. 근데 그걸 인수하고 나서 얘들이 계속 닥치를 했죠.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탄핵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망하게 됐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망하게 됐으면 회사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주력을 계속 살리고 쭉정이를 제거해야 되는데 MBK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력을 다 팔아버리고 배당을, 홈플러스를 7조 4천억을 통해서 샀는데 그 중에 4조 2천억을 차입금을 통해서 조달했습니다. 배당을 얼마나 가져갔냐면 2조 6천억을 배당을 가져갔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망해버릴 걸 작정하고 그다음에 법정관리 보냈어요. 법정관리 전에 이제 화의라고, 화의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주주의 지분을 보호할 수 있게, 법정관리는 주주 지분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편법을 쓰고 있는 지탄받을
기업이 바로 MBK입니다. MBK의 또 그 이사장이라는 김병주, 저랑 이름이 자꾸 비슷해요. 리은은 빠집니다. 그래서 마이클 병주 킴이라고 하는 놈이 돼지같이 생겼어요. 그냥 욕심이 꾸둑꾸둑꾸둑해요. 그놈이요, 재산이 우리나라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재산이 더 많아요. 뭘로 헤쳐먹었어요? 문재인 때 바로 그 행동주의 펀드에 그 MBK로 헤쳐먹어서 그렇게 자산이 많아졌습니다. 자, 근데 그럼 중국하고 뭔 관계인데, MBK의 대주주가 5% 갖고 있는 중국 국가펀드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5%밖에 안 되는데 무슨 발광이야? 그게 아니라 그 5%의 힘을 발휘해서 MBK는 어차피 만약에 고려엔을 인수했다 칩시다. 그러면 2, 3년 안에 팔아요. 걔네들은 먹튀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니까. 말하자면 펀드에, 해치펀드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를 가장 손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어디다?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려안과의 지분 싸움, 당연하게 뭐 우리는 뭐 사기업 간의 지분 싸움이겠지 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뒷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건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어떻게 해외 자본을 침탈했냐. 요거 독일의 지멘스 잡아먹은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지멘스는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굉장한 우수한 아마 세계적인 탑 제조 기업입니다. 뭐 제조뿐만 아니라 전자, 기술, 장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통신의 기본 프로토콜을 보유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월드컴이나 뭐 이런 데보다도 옛날에는 3G라고 그랬죠. 3G 시스템에서는 TDMA 시스템에서는 아마 한 20년 전에는 세계 탑이었습니다. 지멘스가. 근데 지멘스가 1985년에 이제 독일 애들은 그때 똑같았어요. 글로벌리스트, 이제 유럽이 다 글로벌리스트 영향권에 있었으니까, 야, 이 중국을 공략하면 우리의 부가 넘어진다. 그래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단히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1987년에 화웨이라는 회사가 창립됐어요. 중국에. 뭐 때문에? 통신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멘스가 드디어 중국 법인을 런칭하게 됩니다. 그게 1987년도인데 그때가 지멘스 지분율이 51%고요. 화웨이 지분이 49%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지멘스가 더 지분이 많아서 물론 뭐 독립적인 이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뭐다? 전부 화웨이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놈들 중국 애들 특기가 있어요. 야, 아주 강자한테는 굽시, 쉐 하면서 그냥 사진에 나오는데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에다가 뒷공무니로 다 빼먹은 게 그 지멘스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멘스가 하나둘 엮어갔죠. 그래서 2012년, 2017년까지 이게 돼가고 있는데, 뭐 중도 생략하고 이놈들이 그 중국 지멘스의 합작법인이 거의 중국화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2004년도에 다산 네트워크를 인수하게 됩니다. 다산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선관위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화웨이 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된 LG U 플러스가 했다지만, LG U 플러스 자체도 그 LG U 플러스가 기기를 깔면 거기에서의 모든 라우터나 그런 장비를 통해서 해킹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비가 뭐다?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부정선거의 기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화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한국의 부정선거 누가 저질렀냐? 그러면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매트랩한테 화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대통령도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지멘스가 독일의 본사를 갖고 있지만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예요. 근데 이놈들이 꾀를 내서 이 화웨이가 이제 지멘스가 끈딱 떨어지고 이제 써먹을 걸 다 써먹으니까 싹 잘라내요. 그리고 노키아랑 붙어요. 그게 2007년입니다. 그래서 지멘스는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매출이 확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멘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2019년, 20년, 21년 매출이 절반으로 훅 떨어지면서 드디어 그 굉장히 많은 사건에 소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놈들 특기가 뭐예요? 뇌물 먹이는 거 아니에요? 뇌물 쫙쫙 먹이고 그러다가 미국에 발각돼갖고 미국에 국제 제소를 당해서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멘스라는 대표적인 독일 기업이 중국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안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종속당했다. 이런 거를 봐서라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중국 자본의 우리나라 침투를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M&A를 수락을 해주는 건 좋은데 방어권을 또 신설해야죠. 그래서 골든 패러슈트나 예를 들어서 그 차등 의결권자나 전혀 도입을 안 했어요. 기껏해야 방어수당이 고려원에서 하는 자사주 매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권 M&A를 활성화시키는 건 좋아요. 나도 뭐 부정 안 해요. 그건 예를 들어서 쓰러져가는 게 미연소해 갖고 잘해서 잘 먹어 사는데 이런 먹튀 펀드의 부작용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업의 자율권에 자율 조정을 하는 예를 들어서 차등 의결권이나 골든 그 황금률 황금 낙하산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거를 누가 반대한다? 더불어공산당. 더불어공산당은 누구다?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경제적으로 나쁜 새끼들이라 이거입니다. 이거 제 말씀 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악의 근본 죄악 오리진이 어디다? 중국